현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김현수 대리님, 팀장실로 와주세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팀장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서류 뭉치였다. 정리해고 통보서. 현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현수는 지난 3년간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성공률도 팀 최고였다. 그런데 왜 자신이었을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현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아내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장모 김영숙과 아내가 쇼핑백을 들고 앉아 있었다. 어머, 벌써 왔네요? 김영숙이 현수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현수는 해고 소식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옷들이 보였다. 현수야, 저녁은 알아서 해먹어. 우리 엄마랑 나가 볼 일이 있어. 이지은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현수의 표정을 살펴볼 생각도 없어 보였다. 현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라면을 끓였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만 남아 있었다. 아내와 장모가 나간 후에 집은 너무 조용했다. 핸드폰 화면에 통장 잔고가 떴다. 350만 원. 이것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고 후 일주일이 지났다. 현수는 아직도 아내와 장모에게 실직 소식을 말하지 못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는 척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이력서를 썼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항상 밖에 나가 있었다. 장모와 함께 카페를 가거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졌다. 현수야, 적금 좀 깨자. 엄마 건강검진비가 필요해. 이지은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현수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굳어졌다. 적금을 왜 깨야 해? 검진비가 얼마나 드는데? 200만 원 정도? 종합검진이니까. 200만 원. 현수는 목이 메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왜 이렇게 인색해졌어? 엄마 건강이 우선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다음 날 아침 현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이 사람 요즘 이상하지 않니? 맞아요, 엄마. 돈 쓰는 것도 그렇고. 현수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영숙의 목소리였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현수는 며칠 동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혼. 그 단어가 계속 귓가에 울렸다. 아내와 장모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현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시큰둥했다. 지은아, 나 할 얘기가 있어. 현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뭔데? 실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일주일 전에. 이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해고? 미안해. 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곧이어 장모가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김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보로 보였나?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당장 새 직장을 구해와요.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세요.
김영숙의 말이 날카로웠다. 현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수는 짐을 쌌다. 몇 벌의 옷과 노트북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전부였다. 정말 나가는 거야? 이지은이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만류하는 기색이 없었다. 다시 일어서면 돌아올게. 현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3년 동안 살았던 집,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찜질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낸 현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 선배 박민호였다. 현수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현수는 목이 메었다. 네 형,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현수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많이 힘들었겠다. 좀 그래요. 우리 회사로 올래? 스타트업이라 월급은 적지만 비전은 있어. 민호가 명함을 내밀었다. 그린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였다. 정말요? 내 실력은 내가 잘 알잖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도 돼. 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다음 날부터 현수는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직원은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활기찼다. 현수 씨, 이 프로젝트 좀 봐주세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현수에게 일을 맡겼다. 현수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했다. 피곤했지만 보람이 있었다. 고시원방에 돌아와서도 계속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한 달 후 회사의 큰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수가 개발한 솔루션 때문이었다. 현수야, 내가 만든 게 대박이야.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현수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벌써 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이지은에게서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후 회사는 급성장했다. 현수는 기술이사로 승진했다. 연봉도 이전 회사의 2배가 되었다. 강남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기분이었다. 회사 업무차 참석한 세미나에서 현수는 한 여자를 만났다. 정수연. 마케팅 컨설턴트였다.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수연이 현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맑은 목소리였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발표였는데. 아니에요.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수연과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일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현수는 수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저 이혼했어요. 아니, 이혼 절차 중이에요. 그렇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봤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이 흘렀다. 회사는 연매출 100억을 넘어섰다. 현수는 공동대표가 되었다. 수연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결혼하자. 현수가 수연에게 프러포즈했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현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수연과의 결혼 1년 후 현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토요일 저녁 수연과 함께 압구정의 유명 레스토랑에 갔다.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수연이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나야말로 당신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때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여기 정말 비싸다던데. 현수의 몸이 굳었다. 김영숙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이지은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둘의 옷차림은 예전과 달랐다. 초라해 보였다. 이지은의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다. 저분들 아세요? 수연이 현수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전 아내와 장모입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답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요하지 않으려 했다. 이지은과 김영숙도 현수를 알아봤다. 특히 현수 옆에 앉은 수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수야. 이지은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현수는 정중하지만 차갑게 인사했다.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이분은 제 아내 정수연입니다. 현수의 말에 이지은과 김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날 이후 이지은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문자였다. 현수야, 연락 좀 해줄래? 현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락은 계속 왔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마침내 현수는 전화를 받았다. 뭔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할게. 카페에서. 이지은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현수는 한숨을 쉬며 약속을 잡았다. 카페에서 만난 이지은은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현수야, 미안해. 이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갑자기 왜요? 그때 너무했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현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미 지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도움이 필요해.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떤 도움이요? 사기를 당했어. 재혼한 남자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갔어.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현수는 놀랐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는 거죠? 돈 좀 빌려줘. 엄마도 많이 아프시고. 안 됩니다. 현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현수야,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요? 저를 내쫓으실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이제 지킬 가족이 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이지은은 멍하니 현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현수는 집에 돌아와 수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괜찮았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연이 현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현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몇 달 후 수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현수는 수연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고마워. 현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진짜 가족이 생긴다는 실감이 났다. 아이가 태어난 후 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다녔다. 수연의 부모님도 현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었다.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수야, 고생 많았구나. 장인어른이 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신문 기사를 봤다. 이지은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영숙도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했다. 현수는 잠깐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 집에 돌아가니 수연이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여보,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현수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현수는 과거의 모든 아픔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다.